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제 미분 규칙, 변화율, 연쇄법칙, 고개도함수, 음함수의 미분법 전체적인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분 규칙 보시면 상수 규칙, 거듭 제곱 규칙, 상수 곱 규칙, 합과 차이 규칙, 곱 나눗셈 미분의 규칙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은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0이 되고 거듭 제곱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지수 부분에 해당되는 애가 앞으로 나오고 그 지수에 마이너스 1승을 해줘라. 그 상수곱 규칙은 어떤 상수가 곱해진 것을 미분을 할 때는 상수는 앞으로 빼주고 함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줘라 라는 것이고요. 합과 차이 규칙은 더하거나 뺀 다음에 미분을 하셔도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더하거나 빼줘도 상관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 곱셈은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가 아니고요. 곱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해요. 나눗셈도 특이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렇게 그 곱의 미분을 할 수가 있고요. 나눗셈에 대한 미분은 분모의 제곱 분의 분자 거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요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분수 꼴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gx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곱의 규칙과 나눗셈에 대한 규칙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좋긴 해요. 외우시면 좋긴 한데 근데 얘를 좀 증명을 해보고 싶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차목과 극한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차목과 극한을 이용해서 도함수 정의하는 델타 x분의 f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걔가 차목이고 거기에다 극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거를 씌워줬을 때 그 fx라는 자리 대신에 gx분의 fx라는 것을 함수로 놓고 또는 fx 곱하기 gx를 함수로 놓고 그 안쪽에 x 더하기 델타 x 빼기 x나 아니면 델타 x를 넣고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요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요 유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약간의 이제 스킬이 좀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증명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교재 지금 제가 뒤쪽에 이제 참고 교재로 해놓은 것 중에 1번 교재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유도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가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변화율은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있어요. 보시면은 평균 변화율은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y는 fx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때 x에 대한 y의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그냥 나타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AB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AB 구간에서의 그 x의 변화량과 분의 y의 변화량으로 나타내주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에다가 극한을 취해준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함수 정의 여기 나왔죠? 네. 그래서 델타 x 분의 f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그 도함수의 정의 요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다. 요거에 대한 내용 어디서 많이 봤죠? 지난 영상에서 이제 델타 x 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할선에서 델타 x가 점점 작아지게 될 경우에는 걔가 어떤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말이 되겠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어떤 점으로 가까워질 때의 그때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거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쇄 법칙 보시면 연쇄 법칙에 대한 정의랑 미분 규칙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y는 fu가 u의 함수로 미분 가능하고 요 u는 gx라는 것이 또 있대요. y는 fu. 첫 번째로는 u의 함수로 미분 가능하구나. 그리고 u는 gx로 표현이 돼서 u라는 애는 또 x의 함수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게요. 그렇다 하면은 y는 fgx라는 애는 합성함수죠. 합성함수예요. 예, x의 함수로 미분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면요. y는 fu잖아요. 그 u가 근데 뭐였죠? gx예요. 그러니까 u 자리에 gx를 넣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얘는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가장 안쪽에 있는 변수가 x에 대한 함수예요. x로 미분이 가능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 y라는 애 처음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y라는 애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럼 y를 x에 대해서 mi분하니까 dy over d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걔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봤더니 그 함수 자체는 u에 대해서 함수의 미분이 돼요. 그러니까 dy, du를 쓰시고, 그 안쪽에 있는 애를 봤더니 그 u라는 애는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u는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dx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합성함수의 미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함수 g에다가 x를 넣으면 gx가 나오고, 그 gx를 우리가 u라고 정의를 했을 때 f에다 u를 넣으면은 fu가 이제 y가 되고, 요 fu를 다시 써보면 fg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얘를 미분을 취하게 되면, x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게 되면은 y라는 것 자체는 u에 대한 함수였기 때문에 u로 미분하고, 그 안쪽에 있는 u라는 애는 x로에 대한 함수니까는 x로 미분해서 서로 곱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표현, f의 g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적으로 그냥 미분해라. 그래서 f 프라임 gx 대신에 안쪽에 있는 gx를 한 번 더 속미분 취해줘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일 경우 연쇄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속미분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미분규칙 정리해보면은 상수규칙, 거듭제곱규칙, 상수곱, 합가차, 곱, 나눗셈까지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추가된 거는 거듭제곱규칙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만약에 u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u라는 함수가 이제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u를 미분하고, 그리고 안쪽에 그러니까 이게 합성함수일 경우에 그럴 때는 속미분을 취해줘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개도 함수 보시면 고개도 함수의 기호 그리고 속도랑 가속도의 관계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도 함수 말 그대로 여러 번 미분해서 미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미분하는 건 1궤도 함수라고 하고요. 두 번 미분하는 거 2궤도 함수, 세 번 미분하는 거 3궤도 함수. 그래서 그냥 미분할 때마다 우리가 어퍼스트로피 기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4궤도 함수부터는 이게 어퍼스트로피가 4개가 되잖아요. 그 n궤도 함수 10개라고 10번 미분한 값이다라고 하면은 이 어퍼스트로피를 10개 찍으면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는 4궤도 함수부터는 이렇게 지수 부분에 미분한 부분에 가로를 쓰고 몇 번 미분했냐를 써줍니다. 이 가로를 안 쓰게 되면 이게 그 제곱에 대한 개념인지 그냥 승수에 대한 개념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가로를 써서 얘는 몇 번 미분한 거다라고 고개도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고개도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f에 대한 미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d over dx를 써가지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랑 가속도, 우리가 위치라는 거, 거리라는 건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속도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위치 함수를 시간의 변화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 미분을 취하게 되면은 그건 걔는 속도 함수가 되고요.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게 해주면은 걔는 가속도가 된다 라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함수의 미분법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양함수와 음함수의 정의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들의 형태예요. y는 fx 형태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종속 변수 없이 독립 변수들만으로 식이 이제 표현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음함수란 뭐냐? f의 x, y는 c 형태래요. 지금 보면은 지금 써 있는 거 보면은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관계식으로 주어지는 함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요런 형태 지금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가 구분되지 않았죠? 요런 형태를 우리가 음함수 형태다 라고 합니다. 얘를 양함수 형태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양함수 형태로 바꿔보시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특이하죠. 원의 방정식 하나로 나타냈던 건데 얘는 두 개로 나타내지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 음함수 형태로 나타낼 때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x는 r 코사인 세타랑 y는 r 사인 세타라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함수 형태로 변환하게 되면은 y는 플러스 루트 1 빼기 x제곱이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y는 마이너스 1 루트 1 빼기 x제곱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 매틀랩 코드예요. 그냥 옥타브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매틀랩에 넣으셔도 똑같이 실행이 되는 코드고요. 이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혹시 이제 매틀랩을 이용해서 그래프 같은 것을 좀 그려보고 싶다 그리고 계산 같은 것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 배워두시면은 대학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석사를 하시거나 박사를 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 한 번쯤은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매틀랩 관련해서 혹시 뭐 강의 영상이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인데 어떤 영상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그 링크를 달아놨으니까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의 방정식을 양함수 형태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식이 합쳐져 있는 형태였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단원에서 우리가 지금 양함수랑 음함수 정의에 대해서 보긴 했는데 음함수의 미분이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 음함수의 미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제곱 요 형태에서 어떻게 미분 취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마지막 내용이고요.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음함수 형태의 방정식이고 y가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은 dy over dx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4개의 단계로 방정식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dy over dx를 포함하는 모든 항은 방정식의 좌변에다 모으고 나머지는 우변에다 옮겨줘요. 그리고 방정식 좌변에 dy over dx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앞쪽에 이제 묶인 식이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인수라고 하는 뭔가 개수들이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뭐 식으로 표현되겠죠. 개수라기보다는 그 묶인 식으로 양변을 나눠주시면은 그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양변 x로 나누고 dy over dx로 표현되는 애 왼쪽으로 다 정리하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정리한 다음에 dy over dx로 표현되는 것으로 다 묶고 나서 남는 그 앞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양변을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요 총 4단계고요. 실제 예를 통해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방정식 y 3승 더하기 y 제곱 빼기 5y 빼기 x 제곱은 마이너스 4 이런 형태의 xy가 같이 있는 음함수 형태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dy over dx 구해보자.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자 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y가 지금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우리가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는 3y제곱 미분하신 다음에 y라는 애 x에 대해서 미분하네야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2y dy dx 마이너스 5의 dy dx, x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2의 마이너스 2x는 우변이 지금 상수값이었으니까 상수 미분하면 0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dy over dx로 다 묶어줍니다. 그럼 묶고 나서 남는 요 식으로 양변을 다 나눠주시면은 3y제곱 더하기 2y 빼기 5분의 2x가 dy over dx가 돼서 이 음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dy over dx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니까는 여러분들 이 단계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만 음함수 형태의 방정식이고 y가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 단계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는 그 조건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참고자료 여기 기술해 놨으니까는 혹시 추가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참고 도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대학에 이제 개설되는 다양한 강의들 있잖아요. 뭐 기초 수학이나 뭐 대학 수학,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래밍과 대학 수학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잠깐 뭐 그 프로그래밍과 대학 수학에서 뭘 배우냐 설명을 드리면은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좀 배워요. 프로그램 언어 저는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고 수학적인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나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기초적인 대학 수학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다양한 강의들이 지금 개설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강의들 수강하시고 내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족한 부분을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좀 공부하시는 것을 통해서 좀 채워나가시면은 앞으로 이제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